맞추기에 맞춰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나 기술들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에서 벌써 50대 50으로 이 코드를 짜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 예.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영원한 숙제 같은 게 있거든요. 찾아보고 AI를 적극적으로 써보고 나면 지금 최고 레벨의 회사들에서 하는 기술과 똑같은 거예요. 오, 그럼 계급장 떼고 붙을 수 있는 개글장 상황. 떼고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오, 1000번 시대다. 5년이나 했는데 5년이나 했는데 1000번 시대다. AI 브렉퍼스트 개발자분들을 위한 특별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금요일에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3주간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대망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AI 시대의 개발자의 미래와 안드로이드 XR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죠. 오늘은 그 최종 종착점, 안드로이드 앱 개발의 미래를 집중 조명할 시간이죠. AI 기술의 발전이 기획부터 개발, 배포, 그리고 운영에 이르기까지 안드로이드 앱 개발의 모든 단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 개발자들이 어떤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실질적인 팁과 인사이트로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특별한 세 분을 모셨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자 관계팀의 양찬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글 코리아의 양찬석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 엔지니어 정명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트너팀에서 AI 열심히 하고 있는 정명원입니다. 안드로이드 개발 현업 전문가이자 네이버 제트의 배필주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제트의 배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보기만 해도 전문가의 정말 위용이 물씬 풍깁니다. 누가 봐도 전문가다. 그러기엔 머리가 너무 가지런하지 않나요? 지금 머리가 시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후드티를 입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머리를 안 감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감으신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그건 감고 전부 왔습니다. 개발자들에 대한 착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머리를 감고 오신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전반적으로 이번 iO에서 안드로이드 관련 발표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필주님은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의 체감할 만한 어떤 변화, 반응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네, 현지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화면에서 없었던 이야기를 좀 이제 드려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세션 말고도 이렇게 부스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하나가 네. XR 부스가 있었습니다. 네, XR 부스가 거기가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상 저는 이제 리스트에 걸어놓다가 결국은 못 하고 왔거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네. 이제 XR 말고도 이제 안드로이드 파이라는 이제 되게 재밌는 기능이 소개가 되었어요. 이제 안드로이드 파이가 뭐 하는 거였냐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요거 이렇게 찍어서 안드로이드에다 그대로 입혀줬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틀 동안 3번이나 찍었거든요. 하루는 진짜 너무 까만색 옷을 입어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밝은 옷이랑 챙겨가가지고 두 번 더 찍었습니다. 그걸 찍으면은 뭐가 나오는 거죠? 안드로이드 피규어에 제 옷을 입혀줘요. 그럼 내가 입은 옷과 똑같은 걸 입혀주는군요. 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저희 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와, 그러면은 거의 흡사하게 입혀지나요? 네. 어쩌면 진짜 개발자분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질 줄 알았는데 일상적인 것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반응이 있으셨나 봐요. 안드로이드 개발자라고 해서 이제 안드로이드에 이제 코드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안드로이드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덕트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그렇군요.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외 개발자분들도 발표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습니까, 내용이? 내용 중에서는 안드로이드 온 디바이스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고요. 너무 중요하죠, 지금. 네, 그리고 재미니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거기 이제 분들하고도 한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역시 해외 개발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많은 것들. 우리 찬성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재밌게 살펴봤는데 예. 일단 올해 iO는 그래도 굉장히 이제 새로운 소식과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발표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보긴 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공개한 블로그 포스트 중에 우리가 iO에서 발표한 100가지 뭐 이런 블로그 포스트 1번부터 100번까지 100가지를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중복 없이.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궁금하니까 안드로이드로 검색을 한번 해봤죠. 한 열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드로이드도 새로운 내용들이 발표가 됐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도 확실히 인공지능이 역할을 또 그럼요. 많이 할 것 같고 네. 관련해서는 정말 이제 현업에서
아주 편리하게 다룰 만한 툴들도 많이 나왔을 것 같고 그럼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이제 세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좀 드러나는 겁니다. 기대가 그렇죠. 됩니다. 명호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요? 유튜브로 봤죠. 사실은 저는요, 심지어 그 유튜브로 된 거를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주로 제 롤이 본 거를 제가 고객한테 설명하는 게 제 롤이에요. 그러면 주로 요약본을 보게 되고요. 예. 심지어 그 많은 거를 대부분 다 영상을 가져다가 다 보는 게 아니라 제미나이를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보게 돼요. 네, 근데 뭐 여기서 네. 네, 또 되게 인상 깊었던 현지에서도 장면이 있는데 아유, 부럽습니다. 네. 이제 그 키노트를 참석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막 그때부터 막 노트북 펴놓고 이제 그때부터 막 되게 막 필기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메모도 오. 열심히 하고 그러면 현지에서도 되시죠. 막 사진도 예. 열심히 찍고 음. 이번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되게 편하게 앉아서 보는 그렇죠.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거 도와주는 누군가가 네.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끝나고 나니까 AI한테 전부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쫙 되게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야. 짝짝짝짝 올리시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올해 그 행사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끝나고 나면 AI로 노트북 LM이 다 만들어져요, 내부에. 맞아요. 그래서 그게 공유가 돼요. 거기다가 본인들의 질문도 할 수 있고, 네. 내가 자료 추가할 수 있고, 예전처럼 노트 필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1년 사이에 금방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네, 그렇죠. 그런 풍경들은 네, 한 재작년만 해도 다들 사진 열심히 찍고 찍고 했었는데 정리하고. 야,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번에 구글 I/O 2025에서 AI가 폭발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안드로이드 개발 생태계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지난 1화 때 AI가 개발자들의 일하는 모습을 바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AI가 단순히 도구를 넘어서 이제 워크플로우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어쩌면 개발자들의 역할이 아예 재정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 분께서는 구글 I/O 2025에서 드러난 AI 기술이 특히 안드로이드 앱 개발 환경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제가 안드로이드 개발자 관계팀에서 왔으니까 먼저 네. 운을 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필주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사이사이에 안드로이드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제 다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잘 모아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정말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로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에 맞춰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나 이제 기술들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또 마침 이렇게 궤도님도 모시고 그 전문가분들을 모셨으니까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 내용은 그러면 진짜 개발자분들한테 너무 큰 도움 되겠네요. 그럼요. 그죠? 아예 이쪽을 피벗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정말 중요해.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잘 들으면은 야, 이거는 내가 모르고 있었네.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 바이브 코딩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개발자 이퀄 자꾸 수익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개발자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 개발자가 스스로 수익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러려면 아마 이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아, 약간 맞죠? 일종의 직거래를 하려면 거의 알아야 이제는, 된다. 네. 점점 이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직거래로 바뀌잖아요. 시대가 오. 개발자도 거의 직거래 시대가 된 것 같다. 와, 이것도 수익화 방식 자체가 좀 새로워질 수도 있겠네요. 앱 개발의 가장 첫 단계인 기획이나 뭐 UX, UI 디자인 여기서도 AI 역할이 커지고 있죠. 이번에 텍스트나 이미지 입력하면 AI가 UI 디자인과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맞아요. 스티치. 네. 야, 이 툴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저도 데모 보면서 야, 이거 디자인을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특히나 또 지금 말씀하신 직거래 하려면은 개발자분들 디자인 잘하시는 분 사실 쉽지 않단 말이죠. 쉽지 않아요. 어. 네. 야, 이거를 만약에 할 수 있으면은 개발자분들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기대를 하는데 주변 좀 반응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자도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음. 로 이제 스티치를 접근해도 좋지만 네. 저는 이제 이 툴을 같이 일하시는 기획자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드려봤거든요. 아, 아주 따끈따끈한 후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오. 우리가? 네, 개발자가 이렇게 디자인을 이제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측면도 괜찮은데 기획자분들은 이제 이 레이아웃이 산업 중에서도 어쩌면 되게 뻔하게 만들어야 되는 화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이제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고 계셨었대요. 기획자나 이제 디자이너 영역도 굉장히 이런 부분을 줄여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반응을 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오히려 그러면은 지금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네, 굉장히 편리해지겠다. 네 맞습니다. 그럼 개발자분들도 야, 이걸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또 뭐 데모 같은 거 만들 때 정말 심플하게 요거를 네. 좀 디자인하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저는 만약에 샘플을 만들 때 제가 넣으면 이제 개발자 측면에서 넣다 보니까 맞아요. 무시해.
그러니까 분명히 알맹이가 맞아요. 좋은데, 네. 알맹이가 그렇죠. 좋은데도 네. 약간 우리가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조금은 이렇게 누추하게 입고 나가는 거. 그죠? 네. 정장 입고 나가야 되는데 파티인데 약간 이 티셔츠에다가 네, 맞아요, 슬리퍼 맞아요. 신고 가는 네. 느낌이잖아요. 그 내용을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기획자분이 이제 살짝 오. 터치를 해서 스티치로 뽑아주니까 너무 이제 이거 바로 한번 만들어 볼까 싶게 이제 퀄리티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정장 입고 가는. 네, 맞습니다. 야. 저도 그 필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공감이 크게 되는데 예. 이 스티치 같은 툴이 개발자가 디자인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희도 이제 바이브 코딩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개발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바이브 코딩으로 코드를 짤 수 있다고 하지만 확실한 거는 코드를 좀 짜본 사람이 더 잘 쓰더라. 바이브 코딩도. 네, 그러니까 스티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하고 기획하셨던 분들이 이런 도구를 가졌을 때 더 잘 사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도구를 사용하면은 디자인이나 기획하시는 분과 개발자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아니면 기획자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을 때 디자이너랑 개발자랑 기획자가 다 같이 모여서 이 스티치 같은 툴을 두고 바로바로 어떤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면서 이제 검증하고 이야기 나누면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생각은. 네, 느낌이.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디자인을 원래 하시는 기획하시는 단계에서도 굉장히 잘 쓰실 거고 개발자분이 한번 데모 같은 걸 하거나 만들어 보는데도 의미가 있고 네. 근데 이거를 해보는 것 자체가 서로의 작업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그렇죠. 부분이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소통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율을 높일 것이다. 이제 기획을 했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의 핵심 코딩 단계입니다. AI 코딩 어시스턴트들이 이제 정말 정교해졌다. 그렇죠. 네, 이제는 코딩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실제 개발 현장에서 AI가 어느 정도까지 코딩에 기여하고 있을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현업 전문가분들 들어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필주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일단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웹 개발이나 이런 쪽은 이런 AI 도구들의 힘을 더 빨리 받았던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앱 개발 생각해 보면은 약간 늦긴 했거든요. 저희가 뭐 이 안드로이드에 특화된 AI 그런 도구들이 조금 더 뒤쳐져 있긴 했어요. 느리지만 네.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번에 iOS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래도 드디어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안드로이드 개발 툴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인데 여기에 이제 제미나이가 공식으로 들어오고 특히 뭐 요즘 핫한 에이전트 모드 같은 게 소개가 되면서 이제 진짜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분들도 개발을 할 때 AI의 도움을 더 적극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비율을 따지자면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이제 폼팩터나 이제 플랫폼에 비하면은 네네. 앞으로는 빠르게 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현업에서 이제 사용하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네. 제미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저도 이제 굉장히 응원을 하고는 있지만 주변에서도 아마 듣는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텐데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많죠. 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저희 팀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에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로는 벌써 50대 50으로 이 코드를 짜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 예.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코딩을 하고 이렇게 50대 50 비율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절반이면 거의 동료로 협업이네요. 네. 그 정도까지 이제 해도 되는 것 같은 게, 그 예전에 디버깅 할 때, 그 러버덕 같이 이제 올려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잘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까지 대화를 할 사람이 없을 때, 요거를 이렇게 같이 쓰는 정도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취미가 코딩. 정말 즐겁게. 네, 가까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로 이제 점점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듣기만은 좀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좀 근데 있는데요. 구글보다도 앞서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확실히.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희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예. 구글 내부의 코드가 AI로 짜진 게 아마 한 30% 그치. 된다라고 맞아. 했거든요. 50%면 구글을 앞서가는. 특히 안드로이드에서 50%면 굉장히 빠르게 네. 적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선두 주자시군요. 네, 정말로. 네, 저는 재미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50%의 코드를 짜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래야지 아이오 보내주는 겁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개발을 하는 롤은 아니니까.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고객분들한테 또는 파트너분들한테 이제 저희 기술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소개는 사실은 조금 재미없었어요. 왜냐면 내용만 설명하니까. 그치. AI 시대가 되니까 데모를 바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생성 AI 데모로 보여줘도 되죠. 그 이미지 생성하는 데모로 보여줘도 되잖아요. 더 놀라운 건 사실은 바이브 코딩이에요. 이게. 바이브 코딩으로 돌아가는 코드를 아예 보여주니까 더 좋아하고 맞아. 특히 그거를 바로 그냥 캔버스에서 만드는 걸 보여주면은 고객들이 확 끌림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말로만 저는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너무 달라요. 예. 저는 요즘에는 거의
데모를 보여주는 게 절반 이상이에요. 아. 오히려 얘기를 줄여가요. 오히려. 네. 그게 예전에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3일 고생해서 하느니 그냥 말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30분 만에 돼. 그럼 당연히 만들어서 가죠. 이게 훨씬 효율적이 네. 된 거고 네. 이게 확 와닿는 거죠. 네, 덧붙이자면은 이렇게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해서 이렇게 재미로 이제 바로바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 개발자로서도 되게 재밌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큰 거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이제 이 변수를 이제 A로 정할까 B로 정할까 변수는 A 뭐 이런 거에 영원한 고민을 하게 숙제였죠. 되는데 크게 의미 없는 네, 빨리 이제 넘어가면 그런, 되는. 네, 이제 그런 고민은 안 하고 이 기능을 어떻게 만들면은 더 이제 내가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로서도 이제 이 코딩이 되게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아, 창의성의 좀 방향이 바뀐다. 네, 맞습니다. 요거를 만드는데 창의성을 쏟지 말고 더 큰 그림에 큰 질문을 하는데 좀 창의성을 쏟는 거군요. 근데 사실은 변수명 짓는 게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까지 내가 머리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니까 좋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코드의 가독성도 높아지고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이름을 잘 지어주더라고요. 아, 내가 짓는 것보다 더 잘 짓는 것처럼 훨씬 그러니까 잘 지어요. 네. 좀 마음이 네. 놓인다. 네, 영어도 맞아요. 잘하고. 영어 잘하고 예, 그럼 코딩 단계에서 AI가 개발자들에게 특별히 도움되는 부분, 뭐 요거 하나 포인트는 꼭 정말 도움된다. 저희가 안드로이드 앱 개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반절 정도는 아이오 때 이제 데모로 보이기도 했고 아직 조금 갈 길이 남아 있는 이야기긴 합니다. 예. 하지만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영원한 숙제 같은 게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 첫 번째는 다양한 폼 팩터들, 화면 크기 대응하는 앱 만들기. 아, 네, 이게 이제 쉽지 않죠. 두 번째는 다양한 버전.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오래된 기기부터 최신 기기까지 스펙트럼이 넓은데 다 잘 돌아가게 하려면은 복잡하거든요. 그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거 대응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구글 플레이 정책 이런 것들이 잘 준수되는 앱 만드는 거.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의 아까 이제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랑 약간 거리가 있으면서도 꼭 해야 되는 숙제 같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약간의 힌트도 보여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개발자분들이 계속 잘 알고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가구는 똑같은데 물건은 똑같은데 집이 계속 바뀐다. 그때마다 이제 사용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게. 네. 찰떡 같은 비유를. 저게 사실은 제가 안드로이드 쪽 코딩 개발을 거의 포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폼팩터가 너무 다양하니까 잘 이해부터 안 돼요. 3 곱하기 6이냐 뭐 4 곱하기 8이냐 이렇게부터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분명히 저는 맞게 버튼을 배치했는데 안 보여. 엉뚱한 데가 있어. 잘렸어.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AI로 된다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좋은 선택이신데요. 왜냐면 가끔 어떤 앱은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렇죠. 걸 힘들죠. 쓰는데 어떤 앱은 열었다 닫을 때마다 조금씩 이동을 해요. 맞아요. 그래갖고 확인 버튼이 사라져.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최적화가 안 된 건데 AI가 있으면 아마 이것도 좀 쉽게 가능하다. 네, 현업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플립 사례도 그렇고 다양한 화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작업했던 사례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원래 상태바나 내비게이션 바 영역까지 컨텐츠를 넣어주는 거를 그 작업을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은 그렇죠.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줄로 해결은 되진 않고 모든 디바이스랑 모든 그 OS 버전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었어요. 또 계속 디바이스 새로 나오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에이전트를 쓰기 전에 이 작업을 하는 바람에 다시 너무- 하시면 되죠. 이미 에너지를 많이 쓰셨군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런 것들. 그런 기회비용이 숙제를 많이 저희가 계속 들어갔어. 나오니까 다음 기회에 네, 이제 재민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제 이 일을 해결해 줄 거라고 이제 와. 믿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에게는 정말 혁명에 가까운 변화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발자가 직접 하는 코딩 또 AI를 통해 하는 코딩 요거는 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까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요런 거는 개발자가 직접 하는 게 좋겠다. 요런 거는 AI 시키는 게 효율적이겠다. 뭐 요런 것들을 뭐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경험담을 통해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네, 드려봐도 네. 될까요? 네. 이게 저는 사실은 이제 주로 아까도 안드로이드 쪽 개발을 포기했다고 얘기했듯이 프론트 쪽은 좀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디자인 감각이 전혀 없는 이공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백엔드 개발을 주로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느끼는 바는 프론트 개발 쪽은 훨씬 더 이 AI 코딩이 효과가 좋고 적용 범위가 넓은 것 같고 백엔드 쪽은 조금 적용이 좀 힘든? 왜냐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프론트 쪽이 훨씬 더 빠르게 간다? 맞을까요? 저는 반대로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iOS도 그렇고 숫자보다는 AI가 백엔드 코드를 학습하는 사례가 저는 더 사이즈가 지금 크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AI를 사용하는 사례 같은 것도 듣고 보면은 백엔드에서는 좀 더 많은 부분을 적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백엔드 하는 사람들은 그쵸. 프론트가 더 할 거 같아요. 프론트 하는 사람들은 백엔드가 더 할 거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야. 서로 협업이 되는데 네. 진짜 서로 자기께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분들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거 좀 그 필주님 이야기를 좀 옹호를 하자면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세요? 백엔드세요? 아니요, 저는 프론트엔드에 가까운 거죠. 오, 그래요? 네, 프론트엔드가 AI 적용하기 좀 더 어려운 점이 결과가 나왔을 때 확인하기 위한 검증 과정이 AI가 검증하기가 좀 더 복잡하지 않을까 백엔드보다는 어떤 갑자기 공감이 되는 그럴 수 있겠네요. 사용자가 앱을 사용했을 때 시각적인 부분과 어떤 동적인 부분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좀 테스트하기가 좀 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게 느껴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네. 백엔드 개발자가 프론트엔드를 볼 때는 다 비슷한데 왜 자꾸 차이가 안 나고 얘기하시는 거고 프론트 개발자는 백엔드가 스펙만 있으면 다 스펙만 나오는데 있으면 왜 이렇게 복잡한가 없는 것 이거예요. 같은데. 서구의 입장은 아. 정말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AI 덕분에 그걸 더 이해하게 되는 맞아. 계기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디자이너의 또 이제 그렇지. 이야기를 어려워요. 디자이너분이 안 계시네.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똑같은 화면을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 이제 벌써 웃겨. 근데 이제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인 QA를 저희 팀에서는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네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디자인 화면도 이제 고치는 작업이 있거든요. 예. 근데 하면은 이 버튼 이거 뭐 그 사이즈가 다른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주시거나 이거 위치가 좀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제가 보면 처음에 봤을 때 아무리 봐도 똑같은 거예요. 수능 그림 찾기죠. 네. 이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 중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나온 이제 여러 가지 툴을 보면은 화면이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준 화면이랑 오. 제가 만든 화면을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오. 이게 어느 정도 유사하고 여기는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를 바로 나오는 그 AI 플러그인도 그 지원이 되더라고요. 디자이너도 이거 얼마나 찾는데 힘드시겠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런 작업을 저희가 이제 줄여서 할 수 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네, 찬성님이 아까 지금 테스트 케이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재미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테스트 케이스 전의를 맞아요. 네, 발표를 해주셨어요. 이제 이게 이제 화면 단위로 테스트 케이스를 저희가 이제 자연어로 작성을 하면은 이게 이제 테스트를 해주는 요렇게 지금 해주셔가지고 아마 찬성님이 좀 더 이제 더 맞는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네, 저희가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테스트 단계 이야기할 네. 때 아마 같이 이야기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AI가 코딩을 어떻게 도와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AI가 개발단의 일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체를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요새는 AI가 적용 안 된 앱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앱이 어떤 방식으로든 기반에 생성형 AI를 쓰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은 변화들이 있고 워낙 또 모델이 많다 보니까 여기 어떤 걸 적용할지 뭘 적용해야 유리할지 이런 고민도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구글만 해도 제미나이나 뭐 젬마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미나이는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구글의 대표 모델이고 거대 모델이라고 보통 부르죠. 네.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몇몇 리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걸 이제 가져다 쓰는 모델. 그러니까 파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API로 갖다 쓰게 되어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좀 더 작은 모델들. 이제 내가 그걸 가져다가 내가 직접 나에 맞게 뭔가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젬마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제미나이가 거대 모델이면 제미나이의 내용들을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부모가 자식 가르치는 거 똑같아요. 거대한 모든 걸 알고 있는 부모가 자식한테 야 이건 이거고 이렇게 해 라고 알려주는 게 젬마라고 하는 모델인 거고요. 쪽집게 가외처럼 그렇죠. 필요한 것만 네. 딱 하고 너 이것만 있으면은 이번에 100점 맞을 수 있어. 맞습니다. 그런 거죠. 정확해요. 예. 근데 이제 시험 끝나면 다 까먹죠. 그렇죠. 작은 모델의 특징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맞아요. 그 작은 모델은 어떻게 적용하냐면 보안이면 보안, 특정 책의 내용을 학습한다던가 이런 식의 좀 작은 영역에 적용을 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보통 어떻게 디플로이 하느냐? 서버에서, 그러니까 클라우드나 회사 내에 있는 이제 장비에서 직접 이제 설치해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걸 운영하기 위한 API 라이브러리도 몰라마나 VLN 같은 게 있어서 그걸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젠마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좀 다르거든요. 1빌리언, 뭐 10빌리언 이렇게 있는데 네. 디바이스에서도 바로 1빌리언 모델 정도는 돌아갈 것 같고 클라우드나 아니면 서버에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배포하고 본인이 원하는 학습을 더 할 수 있다. 아우 정리 깔끔한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1빌리언 모델 정도는 디바이스를 돌리면 잘 돌아가나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예. 한번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1빌리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직접 돌려봤어요. 이제 빨리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모델 결과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사양이 좀 높아야 되진 않아요? 사양 이제 네.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는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네, 있잖아요. 한국 특정에서 보면은 이제 한 70% 이상의 디바이스에서는 이제 원활히 돌릴 만한 스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욕심이 강해서. 그럼 그러네. 이제 1빌리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500메가 정도밖에 안 돼요. 요새 디바이스 용량들은 다 크고 이제 앱도 사실 커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0메가 정도는 이렇게 그 추가 설치 형태로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게 또 구글의 장점입니다. 특히나 또 안드로이드 기기는 온디바이스 AI에 최적화된 폼팩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iOS에도 많이 다뤄졌는데 그렇죠. 예, 요거 온디바이스 AI 기술도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 뭐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네, 구글이 이제 개발자분들을 위해서도 그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그 제미나이 나노 모델을 사용해 갖고 어떤 그 젠 AI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능들을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API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뭐 저희가 MLKit의 젠 AI SDK라는 형태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네, 이걸 활용하시면은 대표적인 어떤 사용 유스 케이스들, 텍스트 요약이라던가 이미지 라벨링 같은 기능들은 내가 모델을 어떻게 배포하고 뭐 관리할지 걱정하지 않고도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직접 자기 모델을 활용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미디어 파이프라던가 이런 형태로 본인들의 커스텀 모델들을 직접 온 디바이스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프레임워크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앞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젠마 모델, 작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에서도 이제 충분히 동작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건 정말 큰 강점이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금융이라든지 네. 뭐 헬스 네. 혹은 뭐 교육 네. 이런 거는 정말 개인 정보가 또 굉장히 많으니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 온 디바이스 모델을 활용하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꼽아 보자면은, 첫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어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민감한 사용자 정보나 이제 텍스트 같은 게 디바이스 상에서만 머물고 클라우드로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 활용하기 좋고, 또 한 가지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이제 긴급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될 때는 오프라인 인터넷 연결 없이도 활용하실 수 있고, 빠른 응답이 필요할 때는 레이턴시에 대한 어떤 그런 장점도 있을 테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오프라인 모드를 사용하시면은 비용이 안 들겠죠. 추가 비용. 네, 그래서 오, 네. 가장 땡기는데요. 네, 그렇죠. 전기 요금만으로 그렇죠. 해결된다. 네. 그 안드로이드만이 아니라 백엔드에서 모델을 쓰시는 분들도 저 같은 경우 이제 기업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 데이터 저희 회사를 벗어나서 어디까지 가나요? 맞아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그 이걸 어디까지 필터링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 문제를 음. 차라리 지금처럼 젠마 같은 모델을 설명해 준 다음에 아. 그걸 원하시면 그때는 이걸로 여기서 해결하신 다음에 나머지를 빼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깔끔하게. 저희가 안드로이드만이 아니라 사실은 백엔드 쪽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I.O. 때 저희가 이제 데모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고 반가웠던 게 하나가 네. 카카오티 같은 경우에 이 제미나이 나노 모델을 사용한 데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티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일반적인 문장으로 주문을 했을 때 그 주문 내용 텍스트를 잘 분석해갖고 거기서 전화번호라던가 이런 정보들을 주소 같은 거를 편하겠다. 가져와서 바로 어떻게 주문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소개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온 디바이스 모델을 활용한 굉장히 좋은 어떤 유스 케이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카카오티 케이스는 이제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시즌 2에 카카오티 개발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관련돼서 더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티 외에도 필주님이 직접 이 젠마 모델을 활용해 보신 경우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시를 한번. 네. 재밌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만들고 나서 굉장히 저는 만족을 했는데요. 제가 원했던 기능은 저의 카운셀러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하지만 카운셀러라고 하면은 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는 상대잖아요. 다 이야기해야 되죠. 네, 하지만 이제 서버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서 이제 온 디바이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젠마 3의 1빌리언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요렇게 이제 오픈 모델을 사용한 거는 그 설명해주신 것처럼 나의 목적에 맞게 파인 튜닝 할 수도 있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 중 하나로 제가 사용을 했었고요. 그럼 파인 튜닝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좀 보러 가겠습니다.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또 이제 하루하루를 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데서 그런 이제 목적으로 오늘의 타로를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나한테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필요해. 언제 출시하시나요? 내가 필요해. 네, 진짜 맞는 예정인데요. 과학적이지는 않네요. 예. 타로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타로라는 네, 게 저한테 응원을 주는 게 굉장히 그렇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응원을 달라는. 네. 이제 올해 이렇게 지금 해본 결과로는 이제는 진짜 좀 해볼만 하겠다라고 들었었던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이제 샘플 결과였어요. 이렇게 이런 기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온 디바이스 모델을 선택해도 되지만 이제는 현업에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할 때는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도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앱 개발자의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서버보다는 이제 앱에서 뭔가 이제 직접 해보는 게 더 재밌는 경우가 많잖아요. 백엔드 재밌는데. 야, 이 디바이스 안에서 동작하는 이 온 디바이스 AI, 네, 이거보다 좀 더 파워풀한 지능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뭐 제미나이를 쓰는 게 정답이겠죠. 근데 아까 설명 주셨듯이 개발자분들이 앱에 제미나이를 적용하려면 API를 써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명호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정말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네. 꼭 이번에 얘기를 하겠다고 좋습니다.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이 질문을 제가 하루에도 한 서너 번을 받을 정도예요. 퍼블릭하게 다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 발전이 계속 되다 보니까 API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원래. 랭체인 같은 이제 좀 전문 용어지만 이쪽 라이브러리 보면 엄청 버전이 빠르게 변해요. 예. 그럼 기능이 확 바뀌어 버린다고요. 비슷하게 결국 이제 구글도 제미나이를 쓸 수 있는 API를 내놨는데 문제는 제미나이의 기능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버전이 바뀌고 이제 혼란이 있었는데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제네아이 SDK를 무조건 써야 된다. 제네아이 SDK는 제미나이한테 뭔가 질문을 하고 싶을 때 AI를 개발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잘 모를 수 있지만 제미나이나 이제 이런 웹페이지에서 들어가서 질문을 하면 자연스럽게 답변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개발하시는 분들은 질문 내용들을 텍스트로 받아서 어딘가 던져야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백엔드. 그 이제 백엔드로 던진다 할 때 쓰는 API가 바로 제네아이 SDK거든요. 그러니까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에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바로 부르냐? 그건 아니고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백엔드를 부르고 백엔드에서 부르긴 할 텐데 그때 제미나이한테 질문을 던지는 API를 제네아이 SDK라고 하는 거예요. 제네아이 SDK라는 걸 쓰게 되면 그동안 썼던 뭐 개발자용 API, 운영용 API 구분이 없어요. 그냥 제네아이 SDK 하나 쓰면 딱 돼요. 거기에 그냥 플래그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쓰셔라.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사실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보통 이제 다른 그 모델을 쓰는 데를 보면 대부분 다 API 키로 한단 말이에요. 예. API 키라는 게 이제 암호 같은 거를 말하자면 텍스트로 되는 걸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원을 확인한다던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편하긴 편해요. 간단하니까. API 키라는 거는 개발할 때는 많이 쓰지만 프로덕션을 가면은 대체로 API 키 말고 더 강화된 보안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필요한 게 뭐다? 벌텍스 AI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텍스 AI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미나이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또는 이제 디바이스 아니면 IP 이것들을 뭐 제약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버전의 이제 개발자용 API에서는 당연히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개발자들은 그걸 찾을 일이 없어요. 그걸 찾는 데는 어디냐? 기업들인 거죠. 기업들은 이제 그걸 할 때 아무나 부르지 못하게 하고 싶고 나만의 뭔가 하고 싶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제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제가 느끼는 게 개발자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개발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거죠.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아니다. 네. 근데 그거를 운영을 가면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개발할 때 쓰는 코드랑 운영할 때 쓰는 코드가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제네아이 SDK 쓰는 거고. 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API 키가 사실 개발할 때 보면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예. 내가 뚝딱뚝딱 해갖고 뭐 데모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제네AI SDK를 사용하면은 API 키 방식도 쓸 수 있고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더 좋은 방법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플래그라고 설명드렸는데 벌텍스 AI 트루라고만 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API 키 없이. 그리고 API 키를 쓰면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키를 각 키별로 그러니까 모르게 누군가 가져다가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컨트롤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이제 결국 벌텍스 AI로 가야 될 거다. 그럴 때 제네아이 SDK를 쓰는 거다.
그리고 그걸 갈 때 특별히 코드 변경이 없다. 그게 이제 장점인 거예요. 과도기에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 이제 엄청 많이 정리가 됐다. 나왔습니다. 네. 아 그러면 네. 이제 이 영상 링크를 대신 보내주시면은 보셔야 돼요. 이걸 보세요 하면 네, 되겠네요. 네, 네. 이 영상을 네.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질문을 네. 제가 또 이제 질문이 있거든요. 예, 그래요? 지금 이제 어. 버텍스 AI랑 이제 이 네. API랑 이제 저도 이제 차이가 좀 사실 혼돈스러웠다가 이거 오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클리어하시죠? 제가 설명 더 이제 진짜 해드려요? 이제 예. 설명 이제 너무 아,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이게 내가 이제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제 그 기능을 이제 더 이제 고도화한다면 어떤 API랑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이제 명확하게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보안 문제를 또 이제 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진짜 전문가시다 보니까 안심하고 이렇게 호출해도 네. 될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일단은 사실 아까 설명했던 데 좀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API 키라는 것 자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API 키에 만료 일자를 정해서 하긴 하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API 키는 최대한 적게 만드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가이드죠, 보통 보안에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API 키를 쓰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그 API 자체를 부르는 거를 우리가 부르는 거는 반드시 뭐 요 서버에서만 하고 싶어, 아니면 요 IP 대역에서만 하고 싶어. 이럴 때는 이제 벌텍스 AI를 쓰는 거고, 뭐 필주님이 부르실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 과정에서만 만약에 관여하신다면 이게 디플로이 됐었을 때는 또 모르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러면 운영자분들이 개발할 때는 개발자용 API를 불렀지만 운영할 때는 운영자용 API를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개발자분들이 그거만 바꿔가지고 해도 되죠. 한겸 변수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무스하게 개발부터 운영까지 보안이 자연스럽게 적용되게 할 수 있는 게 제네랄 SDK다. 필주님이 이해하셨으면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네. 야, 어쨌든 이게 굉장히 또 복잡한 방식이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네, 하나만 더 얘기해요. 네네. 이것까지 해야 제가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고객분들이 이 질문도 많이 하세요. 모델을 보면 모든 모델이 다 한국에 다 있으면 좋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거든요. 왜냐? 너무 빨리 나오니까. 그럼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이 우리 데이터가 혹시 해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개인 데이터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아요. 아마 질문에 네, 들어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 모델이 있지 않아도 이제 엔드포인트라고 말하는 그 API를 부르는 지점들을 만들죠. 왜냐하면 한국에 데이터 센터가 있으니까 그 지점을 만들면 뭐 개인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요청을 던지면 이 엔드포인트에서 딱 받아서 그거를 그대로 서버로 던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프로즌 모델로 던지는 게 아니고 머신러닝 해보면 그 DNN이라고 하잖아요. 네.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에서 첫 레이어에서 일단 그 데이터를 받아서 임베딩과 첫 번째 레이어를 거쳐서 웨이트 값이 반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이름을 만약에 정명이라 넣었다. 그럼 정명이라는 값이 그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머신러닝의 첫 번째 레이어를 거치고 나서 나온 웨이트 값만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 데이터가 쉽게 날아가는 게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거기서 그러면 그걸 거꾸로 역산해서 조합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조합이 안 돼요. 정확하게 조합이 안 돼요. 민감한 데이터가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미 엔드포인트 레이어에서 그 처리를 하고 있다. 이 얘기도 좀 드리면 제가 오늘 잠을 편하게 잘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웨이트 값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값만 맞습니다.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으면 사실상 네. 중요한 정보는 모르는 거죠. 몰라요. 그럼 어쨌든 뭐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도 좀 안심이 되고. 네, 이제는 앱 개발의 마지막 단계, 대망의 배포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자분들이 앱을 배포할 때도 AI가 도움을 준 게 있는지, 뭐 단순히 생각할 때는 그냥 배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합니까? 악플러가 생깁니다. 그래요? 네, 뭐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이제 배포만 생각해도 저희가 이제 구글 플레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배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정책이 정말 한가득고요. 또 그것도 이제 늘 바뀌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후에 배포 후에 뭐 어떤 오류가 발생한다던가 앱 성능이 잘 안 나온다던가 이런 운영상의 이슈도 많이 있을 수가 이제 있겠죠,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그 IO 때 보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아주 많은 변화는 아니더라도 좀 더 이후에 개발자분들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데이트는 있긴 했습니다.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네네. 일단 첫 번째로 뭐 저희 구글 플레이 정책이 많다고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너의 앱에
어느 정도 뭔가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해주는 뭐 이런 기능들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배포 중에 오류가 발생한다 하면은 그 오류 보고서를 앱이 받게 될 텐데 그때 이 코드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코드를 수정해주는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가능성으로서 앞으로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데모를 저희가 보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오류 보고서는 또 많이 보내봤는데 이거 가면 뭐 의미가 있나 이렇게 있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또 AI가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네. 그러면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보내면은 수정이 금방 되는. 네. 아, 좋습니다. 꿈 같은 얘기 같은데.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앱 개발의 모든 단계에 대해서 AI가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 모든 AI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나올 결과물, 미래의 앱은 어떤 모습이 될까? 이게 가장 네. 기다렸던 얘기네. 희망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마 여기 뭐 아까 자동화 이야기도 되게 많았고 아 네.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하지만 지금 사실 앞에선 이야기는 안 했는데 이제 지금 개발자들의 분위기는 새로운 장난감이 생겼네? 와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는 이제 또 이제 기회의 땅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AI 기능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기능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런 거를 더 이제 한번 집중을 해서 만들어 보는 이제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뭐 서버도 이제는 막 서버 고치고 뭐 이제 어떤 거 고쳐서 이제 되게 힘들게 만들었던 아이디어라고 한다면은 온디바이스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내가 이제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또 이제 설레는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필주님 말에 조금 더 의견을 보태자면은 올라가는 생산성을 바탕으로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보다는 더 높은 품질의 더 멋진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앱을 만들 수 있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관심이 많이 가고 또 이전 세션에서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XR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개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정말 훨씬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 UI 설계부터 해갖고 훨씬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좋은 어떤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데 우리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좋은 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도 막 들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예전에는 꿈을 못 꾸던 그렇죠. 어떤 저 너머의 세계를 이제 꿈꿀 수 있게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아요. AI 나온 이후에 사실은 저도 이제 새로 뭔가를 만드는 게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사실은 제가 데모를 만든 게 있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제미나이 라이브 API라고 해서 특히 멀티모달 이제 라이브 API라고 해서 대화를 할 때 텍스트로만 주고받으면 과연 대화가 될까요? 안 될 거잖아요. 그럼요. 음성, 영상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그게 실시간인 거잖아요. 이제 라이브 API라는 게 그거를 영상과 이미지와 텍스트와 음성을 다 넣고 실시간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모바일 앱이 정말 풍부해질 것 같아요. 네. 제가 만든 데모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전화가 많아서 피곤해서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피트니스를 가보시면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운동기구들이 되게 많은데 저 운동기구 내가 언제 했지? 무게는 얼마였지? 그럼 그거를 왜 나 알려준 사람이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제 데모를 만든 거고요. 그 데모가 하는 기능이 뭐냐면 모바일 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운동기구를 딱 보여줘요. 운동기구를 인식한 모바일 폰에서 명호님 이 기구는 뭐고요? 이 기구는 언제 사용하셨는데 그때 몇 킬로를 하셨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레그프레스 운동 기록을 확인해 드릴까요? 사흘 전에 50kg으로 5번 하셨네요. 케이블 머신 운동 기록은 일주일 전에 20kg으로 10번 진행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운동하시면 되고 무게는 그대로 진행하세요. 다른 운동 기록도 확인해 드릴까요? 저는 이게 너무 신나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설렜어요. 너무 좋다. 설렜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이제 PT 그 코치님한테 얘기했죠. 너무 좋아하실 줄 알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아할 줄 알았고 얘기했는데 그거 이미 있어요라고 얘기했어요. 모바일 폰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그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거 보통 쓰는 거에 한 2-3배 되는 장비들은 그 기능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개발자 여러분들 개발차 있고 요즘에 수익화라 했잖아요. 빨리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기존 장비에다가 그것만 부착만 하면 그 기능이 되는 거죠. 회원을 인식하고. 그럼 가면은 바로 네 회원님 처음 오셨습니다. 그렇죠. 혹은 뭐 지난주 오셨습니다. 뭐 이런 거 해주는 거군요. 해주고 몇 그다음에 킬로를 들었습니다. 네. 그걸 기억하는 거죠. 저는 PT 선생님이 화내실 줄 알고. 그러니까. 딱 물어 PT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저예요. 이럴 줄 알고. 이게 바로 중요한 알았어요. 지점 같아요. 네. 지금 와. 제가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개발자들이 엔지니어가 뭐 없어질까?
아니라니까요. 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열리는 거고 아. 그거를 자꾸 활용하려고 해야지. 저 그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제자리가 없겠네요. 이게 아니라 그거 이미 있고요. 재밌는데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네. 시간을 아껴서 더 많은 더 많은 시간을 거를, 네. 회원님한테 쓸 수 있겠다. 네. 라이브 API 네. 이야기 해주셔서 저도 네. 이제 이번 IO 때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봤는데요. 네네. 전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이걸 접목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봤었어요. 예, 예. 왜냐면 제가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제미나이 라이브 기능이 이미 이제 다들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의외로 굉장히 유용하고 뭐 인터넷 사이트 같은 거 보다가 이거 요약해줘 이런 내용들 너무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번역도 잘 되고 앱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웹 브라우징을 하거나 안드로이드 폰을 쓸 때는 이 제미나이 라이브 기능이 잘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앱을 쓸 때는 왜 이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까? 그래서 앱을 내가 이제 앱을 사용하면서 이거 제미나이 라이브를 켜서 이 앱이 무슨 앱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제미나이 라이브가 답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은 제미나이 라이브는 그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앱에 대한 이 정보는 알지 못하니까. 없습니다. 이게 권한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앞서 말씀해주신 라이브 API 같은 거를 앱 개발자가 직접 접목을 하면은 앱 내에서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앱은 자기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실제 IO 때도 에이전트 앱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 몇 가지 데모도 저희가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미나이 라이브 같은 기능이 더 많이 활용되고 사용자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한다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도 이런 최신 API를 이용해서 또 새로운 어떤 앱 사용 경험 더 도움이 되는 어떤 방향으로 또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업에서 보면은 예. 우리도 이제 다양한 에이전트 앱을 만들어서 이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있는 회사의 서비스만 하더라도 기능이 복잡해서 여러 가지를 화면 내에서 설명해 줘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제 AI가 이 화면을 나랑 같이 보고 있고 그쵸. 이제 이 화면에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제 할 수 있으면은 이런 거부터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고 바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화면을 설명해 주거나 쇼핑할 때 이제 같이 좀 모델을 보면서 너한테 어울리는 옷은 어떤 거야? 추천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형태로 이제 AI 에이전트 앱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개발자들이 앞으로 앱 만들면서 앱과 어울리는 에이전트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거기에 반드시 또 첨언해야 될 게 있네요. 예. 에이전트라는 게 사실 좀 개념이 좀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쉽게 생각하면 사실 뭐 지금처럼 자연어로 지시어를 주면 그거를 따라서 이제 도와주는 게 에이전트. 또 하나 가장 많이 쓰는 에이전트가 지금 코딩 에이전트. 자연어로 지대하면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개발하기 또 편하게 구글에서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ADK라는 걸 내놨고 아까 얘기했던 라이브 데모 그 API 데모 만들 때도 ADK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자연어로 그냥 지시어만 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돌아가게 돼 있고 그런 것들도 써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셨던 분들은 이 에이전트 개념이 조금 익숙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어 처리로 되는 부분까지는 아니었지만 안드로이드가 처음에 플랫폼을 설계할 때부터 다양한 앱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설계를 했거든요. 또 뭐 저희 이제 개발자분들한테 익숙한 인텐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이걸 이용하면은 내가 만든 앱이 아니더라도 다른 앱의 기능을 이제 불러서 사용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안드로이드는 이런 에이전트 시대에 이미 준비된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들은 어떤 그런 생각을 에이전트 모델로 좀 전환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앞으로 굉장히 더 다양한 어떤 유스 케이스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미래 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냥 시작만 했는데 뭐 아이디어가 막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미래 앱이 아니라 현재 앱이 되겠다 금방.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준비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비오스리나 뭐 생성형 AI, 뭐 동영상을 만든 거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앱 개발자들도 이쪽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동영상 생성이라는 게 예전에 되게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이잖아요. 벌써부터 많은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그런 미디어 쪽에 하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이거를 어떻게 광고나 영화, 짧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검색해 보시면 실제로 AI로 만든 동영상 생성형 AI로 만든 영화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을 보니까 정말 전문성이 강하신데 프롬프트가 거의 500줄, 1000줄이에요. 그리고 이공계는 상상을 못할 만한 아주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되어 있고요. 저거야말로 그 전문 영역이구나.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프롬프트라는 게 다 같은 프롬프트가 아니라 내가 영상 생성의 프롬프트를 잘 쓴다는 거는 그 영역을 다 이해해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영상 생성 분야에 그렇게 좀 딥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다. 네. 실제로 뭐 두바이 AI 영화제
네. 이제 우리나라 네. 권한슬 네. 감독님이 맞아요. 대상 관계상 이관왕 하셨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AI 영화에 관심 갖는 분들이 기존의 영화 감독 출신이 아니라 완전 뭐 디자이너나 개발자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고 어쩌면 개발자분들이 이거에 관심을 가지면은 또 완전히 새로운 어떤 직종이 생길 수 있다. 저는 여기서 예. 아이디어가 지금 막 생각이 나요. 오, 좋아요, 또- 좋아요. 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프롬프트도 이제 그 영역을 완전히 알아야 이제 그쵸. 이 네. 제대로 된 영상이나 아니면 좀 전문성 있고 더 예쁜 영상을 뽑아낼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앱 개발자로서 이 과정을 중간에 한번 포장을 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음. 이 프롬프트를 사용자가 직접 이제 모르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앱이라는 단계로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정말 이제 버튼 하나로 포장을 해서 요걸 누르면은 이제 그 비사 요구가 다 들어가 있는 형태로 이제 그 연결을 해준다거나 오. 요런 단계도 이제 앱 개발자로서 한번 이제 중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어쩌면 이 UX, UI가 사용자에게 익숙한 형태로 네. 나온다면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좀 새로운 국면일 수 있겠다. 또 그리고 이제 앱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은 젠 AI 어떤 그런 이제 이미지라던가 어떤 비디오 생성 API를 직접 활용해 갖고 지금까지랑 좀 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실 필주님이 아이오 다녀오셨을 때 인상 깊었던 어떤 부스로 안드로이드 파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저희 네. 말씀드렸던 저희 팀에서 만든 건데 저희 팀에서 이런 이미지 젠이라던가 이런 최신 AI 모델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쇼케이스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이마진 모델을 활용해갖고 그 프롬프트에 맞춰서 생성형 AI를 통해갖고 그 안드로이드 피겨와 같은 이미지를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랑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사용자 경험도 제공하는데 이런 API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야. 그런 생각. 어쩌면 지금 뭐 AI 챗봇을 통해서 뭐 추리하거나 이런 게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지와 영상까지 생성할 수 있다면 이 결과가 계속 바뀌는 완전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는 게임도 나올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AI가 만들어갈 안드로이드 개발의 미래를 좀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혹은 앞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꿈꾸는 모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님부터.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이 AI 시대를 맞아서 사실 가슴도 설레고 이용으로 처음 오늘 표지님한테 들었는데 진짜 설레고요. AI로 만드는 앱도 되게 다양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럴 때 생각해보는 지점이 하나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IT 후배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한테 많이 멘토링을 많이 하는데 예.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학부생들이라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꿈을 키우는 근데 분들 계시죠. 이분들이 되게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인데 오히려 새로 이 시간이 많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본인들이 찾아보고 AI를 적극적으로 써보고 나면 지금 최고 레벨의 회사들에서 하는 기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계급장 떼고 붙을 수 있는 대글장 상황. 떼고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놀 걸 그냥.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좀 정말 이거 저는 그냥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나 기회가 열려 있고 찾아보고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시다. 주니어분들이 상대적으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시니어분들과 비교했을 때 그분들이 쌓은 노하우보다도 지금의 변화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죠. 그거를 빠르게 따라갈 만한 기회가 왔다. 지금 앞에서 이제 주니어 친구들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좀만 더 보태고 싶어요. 네,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이제 채용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저희 팀에서 사용하는 툴 같은 경우에도 저희 팀에 이제 주니어 친구들이 이제 요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은 툴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툴에 대해서 이제 좀 잘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호기심 많은 친구들이 잘 올라. 맞아. 그럼요. 네. 근데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툴을 배우는 건 주니어분들이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더 잘해요. 이 AI 코드가 90%의 이제 코드를 만들어줘도 이 10%의 결함을 찾는 건 또 이제 시니어의 몫입니다. 또 노하우가 또 있는 시니어분들이 또 확실히 역할을 할 거다. 그럼요. 또 민첩하게 움직이는 건 주니어분들 유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시장은 예. 주니어와 시니어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시장이 아닌가. 그 생각합니다. 협업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네, 저는 두 분이 이제 개발자가 어떻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셔서 네.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안드로이드가 사실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다 있거든요. 폰, 태블릿, 뭐 시계 같은 것만 생각하시겠지만 네, 식당에 있는 키오스크라던가 이런 것들도 생활 속에 안드로이드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안드로이드를 개발자분들이 다 완전히 활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폼팩터를 대응하거나 버전들을 대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숙제가 너무 많아갖고 그런 걸 못했는데 이 AI 힘을 빌려서 모든 무거운 숙제들은 다 좀 빨리 헤쳐버리고 정말 이 새로운 어떤 사용자 경험이나 이런 놀라운 이런 경험들을 안드로이드의 최대의 어떤 가능성을 활용해서 펼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제 안드로이드 개발자 관계팀의 일도 더 많아지고 예.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와.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웃는 게 아니야. 지금 웃으시는데 약간 눈가가 촉촉한 것 같은데. 촉촉하네요. 예, 눈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정말 행복한. 네, 정말 행복한 즐거운 표정 맞죠? 즐거운 야간길. 주말에는 쉬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일이 생기고 어쩌면 일이 줄어드는 걸 걱정하는 것보다 이제부터 절대 꿈꾸지 못했던 그 너머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맨날 설렐 거다. 안드로이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예, 진짜 가능성은 이제 시작이다. 네, 그쵸. 이제 첫 걸음이군요. 이제 시작이다. 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앱 개발의 미래에 대해 개발의 단계별로 들여다보며 아주 딥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AI 기술과 개발자 도구들이 안드로이드 개발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AI 브렉퍼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발자 특별편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 다양한 클라우드 인사이트가 이어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